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저만의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동 인사드립니다. 절기상 봄이지만 아직 3월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봄이 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아마 8개 내지 9개 영상은 인도네시아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증들은 할랄, 이게 할랄 인증 많이 들어보시면 보셨을 겁니다. 할랄 인증이 있고, 그리고 BPOM. BPOM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식약처 인증, 그리고 SNI, SNI는 우리나라 인증으로 치면 KS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에 관련된 거는 ALKES, 알라트 세아단이라는 약자입니다. 이거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PKRT, 이것도 뻐르브까난 끄세아단 루마 땅가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와 함께 중요 생활용품 같은 것을, 아마 의료 관련된 생활용품인 것 같습니다. 사람 몸에 직접 닿거나 또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등록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먼저 할랄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할랄 뜻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사용이나 행동이 허용된 항목을 뜻합니다. 할랄은 제약, 식품, 관광, 의료, 화장품, 의류, 기자재, 책 유통은 물론 전반적인 행동 규율,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말이며, 특히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할랄의 반대어로 하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람 음식이라고 하면 무슬림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그러한 하람 음식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돼지고기, 그리고 동물의 피, 또 주류 및 알코올, 그리고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는 육류나 파충류, 곤충 등이 하람 음식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인 중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돼지고기 음식을 권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현재는 이렇게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어떤 제품을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녹화일 기준 2024년 3월까지는 현재 할랄 인증 의무 계도 기간입니다. 그 계도 기간이 이제 2024년 10월부터 이제 품목군별로 이제 그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 계도 기간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고, 그렇지만 현재도 많은 인도네시아인, 물론 이제 무슬림도 있고 무슬림이 아닌 또 비무슬림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랄 인증이 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모든 점포가 그러진 않지만, 또 가끔 가다가 제가 어느 점포에 가면은 할랄 인증된 할랄 인증된 제품과 비할랄 할랄 인증이 안 된 제품을 별도로 구분해서 판매대에 진열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도 기간이 끝나서도 제 생각에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고 물건을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판매대 쪽이나 판매자 쪽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해놓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그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과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제품 그 홍보에 있어서 많이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아야,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할랄 다른 제품들, 뭐 현지 인도네시아 제품, 그리고 뭐 중국이나 그 외 다른 나라에서 뭐 들어온 제품들과 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품목별 할랄 인증 의무 계도 기간에 대한 정보는 이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약 87%가 무슬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로서, 즉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슬람 신자이고 또 그 시장이 약 2조 달러 규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조 달러의 할랄 시장이기 때문에 꽤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할랄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도 할랄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이렇게 좀 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그 한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또 그러한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인도네시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그런 한국 식품들, 그런 음식들 자체를 인도네시아의 이제 또 사람들이 약간 웰빙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의 그 인구가 전체 67% 정도이기 때문에 할랄 제품의 소비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할랄 인증이 있으면 다른 이슬람 국가, 뭐 특히 뭐 중동에 있는 뭐 사우디나 그 외 이슬람 국가,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나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고요. 거기에 있는 무슬림 그 소비자들에게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그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 할랄 인증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랄 인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약간 네,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좀 그 인증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대략 제가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품목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청에 우리가 이제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어 이제 거기에 뭐 서류 절차나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그걸 절차에 관련된 비용들, 뭐 서류 심사 비용부터 해 가지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런 비용을 총 했을 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뭐 든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기업들이야 워낙 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론 뭐 그쪽에서도 뭐 큰 비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고 또 뭐 대기업보다는 그 자금이 이제 훨씬 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지게 되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시장이 공략했다가 이런 그 할랄에 관련된 인증 비용이 좀 고비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인도네시아는 놔두고 뭐 다른 다른 동남아 국가를 공략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뭐 동남아 다른 나라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시대의 흐름상 결국 인도네시아 시장에 그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아까 바로 앞서 뭐 인도네시아 그 할랄 인증을 받는데 그 제품당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런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비용이 든 이유가 이제 이제 할랄 인증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관에서 그런 심사원이 우리의 이제 생산 공장, 이제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장 실사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서류 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심사원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한 2명에서 3명 정도 오고, 또 그 체류 기간이 뭐 하루에 심사가 끝나는 건 아니고, 뭐 보통 한 2일에서 3일, 뭐 많으면 그 이상의 그 체류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좀 그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용들을 한국 업체, 즉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한 3명 정도 와가지고 며칠 있으면은 뭐 항공료, 출장비, 또 각종 또 이렇게 식대,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비용을 어, 든다고 하면은 뭐 대략 그것만 해서 한 돈 1천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뭐 그런 비용 포함해 가지고 이것저것 서류 비용에다가 또 그 외에 추가 비용까지 하면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뭐 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개의 제품을 받았을 때 그러한 비용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실사 나올 때 뭐 2개 내지 3개,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은 뭐 한 번에 출장으로 그들이 한 번에 출장 와가지고 실수할 때 다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보통 이제 그러한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차려가지고 아예 제품을 현지화시키는 기업들이 그러한 전력들을 또 많이 구사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 했을 때 또 뭐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아무래도 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뭐 할랄 인증을 받을 때는 이렇게 장거리 출장을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빠지고, 또 뭐 서류 심사나 그런 비용들이 좀 더 여기 외국보다는 싸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절차도 좀 더 간소화되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이제 외국에서 그 할랄 인증을 받는 것보다 그 아예 현지에서 현지화 해가지고 받는 게 훨씬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쉽게 취득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제 할랄 인증이 필요할 때 면밀하게 그런 내용들이나, 또 이후 영상의 뭐 인증 기관에 대한 또 설명도 할 것인데, 그런 영상을 계속 보시고 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그쪽 인증 그 기관하고도 좀 면밀하게 또 의논도 하시고, 디테일하게 또 의논도 하시고 또 검토하셔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수출할 것인가, 그런 제품 선정도 잘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할랄 뜻, 또 할랄 인증의 필요성, 그리고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할랄 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인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